계속해서 주택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법은 좋죠. 상대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그런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26회 때 문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회 A형 25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등에 관련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영어로 옳게 연결된 것 쉬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것과 비등록사업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집장사를 내면 바로 사업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사업 주체 중에서 등록사업자, 건설회사 등을 얘기하죠. 그에 대응해서 비등록사업자로서 국가지자체 외에도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단독주택은요 20호 이상 연간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조성사업은 1만 제곱미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생각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업 주체 중에서 자 분류 먼저 사업 주체라고 하는 거 집장사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죠. 비등록 사업자라고 해서 먼저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우리 시험용어로 지역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에서 지역조합 등은 바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지역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결합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조합이라고 하는 거 등록하지 않고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고요. 한편 18회 때 나왔던 주제죠. 등록사업자 사고 쳤을 때 바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한편 등록사업자 바로 등록사업자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 의무자죠.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범위에 대해서 보게 되면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그리고 대지조성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묶어서 이런 연간 기준이죠. 이렇게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최근 나왔던 주제, 지금 등록사업자 중에서 6계층 이상 건축하시는 거 두 가지 경우죠. 이미 6계층 이상 주택 건설했던 사람 말고 최근 3년간 6계층이 안 된다 할지라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 6계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최근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해서 이 정도가 사업 주체 관한 주제 체크를 해드렸고요. 26회 A형 26번 문제,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토지주택공사 시군구청장에게 복리시설의 입주자 모집하고자 할 때 신고한다 해서, 일반적으로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시군구청장한테 승인 신청해야 되고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이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는데,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자 승인 신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게 답이 되나요? 지방공사. 자, 우리가 이제 토지공사, 지방공사 같은 자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진 않지만은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바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언제? 일반적인 사업 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하는 데 비해서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그 시점에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해야 됩니다. 2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3번 관광특구, 4번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주제는 부동산 학개론할 때도 주로 출제 이슈가 되죠. 적용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 시군구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생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관광특구,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주제고요. 바로 1번, 2번 지문 관련해서는 선분양 등에 관한 쟁점, 우리 주택법에서는 선분양 등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택이 공급하고자 할 때 바로 시군구청장한테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에 있어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요 출제 이슈죠. 그 다음에
이 입주자 모집공 승인 신청을 할 때 일반적인 사업주체가 시군구청장한테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토지공사,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지을 때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걸 갖고 답으로 좀 구성을 한 케이스가 될 테고요. 관련한 문제로서 이런 마감 자재 목록표가 제출되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요. 한편 이렇게 마감 자재 목록표가 제출이 된 상태에서 그 마감 자재가 단종이 되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한다 해서 이게 이제 한번 27회 때인가 쟁점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슈. 자, 상가 분양이죠. 복리시설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원칙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그러나 바로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 그리고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분양과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쟁점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26K형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업주택합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로부터 주택 건설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분할 승인 600세대 이상이 됐을 때 분할 승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착공 시기 기본적으로 최초의 공고는 5년 내 착공을 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공고라고 나선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은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발표한다, 고시해야 된다. 전혀 쟁점 안 됩니다. 2번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 공고에서 해당 주택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된다. 옳은 표현. 3번 갑이 소송 진행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을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걸 틀리게 뽑았죠. 연장할 수 있다. 일전의 범주 내에서. 그리고 지금 착공 연장 사유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소송 진행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쟁점 삼습니다. 3번을 지금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4번 자, 갑이 파산해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뒤에 설명드릴 텐데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두 가지가 있죠. 취소해야 한다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5번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 공고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이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서 두 가지 이슈라고 했어요. 취소할 수 있다와 없다 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는 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관련한 쟁점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착공 연장 사유라는 주제가 주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 50% 이상 50세대 이상이 됐을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자, 이때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 이런 애들은 미리 국토부 장관에게 표본 설계 도서라고 하는 자, 앞으로 계속 집 지을 때 샘플 되는 거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 공사와 등록사업자고요.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모습의 주택이 여러 개가 지어질 수 있겠죠. 자, 주택 건설 과정에서 사업계획 승인에 이어서 착공 바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승인권자 원칙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고요. 경우수 많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예외, 바로 국토부 장관. 오늘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부하실 때, 시험 보실 때는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 승인,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단지라고 하는 것은 300세대 이상이 기본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변경 승인은 큰 쟁점이 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착공 관련한 쟁점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부라고 있을 때는 5년 내 착공을 해야 됩니다. 자, 한편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경우 첫 번째 공고는 5년 내 착공하고요. 최초 공고 외 공고에 대해서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
착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연장. 이 문제가 답이 되는 주제죠. 바로 자, 착공 연장 가능 사유라고 해서 문화재가 발굴돼서 문화재 발굴 허가 등을 받았다 등 쭉 있어.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이것은 딱 한 가지. 바로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괄호 열고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토지권한 소유권 분쟁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착공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 답은 바로 이 얘기죠. 이런 연장 사유가 해소가 되게 되면 1년 내 착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법에서는 표현할 때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2년에서 틀리게 나왔나요? 또 다른 시험에서 3년 이렇게 장난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장 가능 사유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한정하게 될 것이고요. 추가적인 연장이라고 하는 거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그렇게 시험 문제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투데이 건설에 관련한 쟁점 보고 계시고요. 착공 관련해서 자, 지금 승인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5년 내 착공하지 않았을 때 대지 소유권 상실했을 때 부도 파산이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중요치 않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면 틀렸어요.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장난질을 하게 됩니다. 한편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2년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장난질을 하거나 또는 나머지 사유를 던져놓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장난질을 하거나 이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6회 A형 28번 문제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 매도 청구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라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 얘기는 95% 이상이냐, 95% 미만이냐 이 싸움이죠. 그래서 95% 이상을 확보했을 때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80% 이상, 95% 미만의 소유권을 확보했을 때 10년 이상 보유한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권 인정됩니다. 다만 최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검사라고 하는 것이 주된 출제 이슈. 다만 좀 전통적인 과거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왜 요 근래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가 대부분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던 것이 사업계획 승인 받은 후에 매도 청구에 관한 주제도 이슈. 자, 1번 주택 건설 대지와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만약에 매도 청구 요건을 충족하면요, 우리가 국토기획법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지 건축물 묶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 60일 매도 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한다. 모르시겠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 3번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해서 사용 권원을 확보한 경우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알아야 되지. 2번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기억해도 시험 문제를 뭐 해설을 본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고요. 자, 모든 소유자 100분의 95 이상이 돼야 되죠. 3번 지문 틀렸고요. 4번 지문 100분의 80, 이것도 100분의 95 미만이죠. 그러면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4번을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5번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기회에 찬성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없다, 틀렸다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요. 재건축, 리모델링 공통적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이고요. 관련된 쟁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5%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 싸움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대지 소유권 확보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 후에 매도 청구 95% 이상 확보를 했을 때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매도 청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95%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 보유한 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문제에서는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주제가 주요 이슈 해서
95%는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 대지 면적이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일 때, 그리고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선정 대표자라고 하는 거, 4분의 3 이상이라고 하는 거, 그 외에 기속력까지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 그래서 자, 이게 지금 26회 때 사업계획 승인 후에 매도 청구라는 주제고요. 그 후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이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좀 오래전 문제 유형이긴 하지만 하도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제도 기억을 해 두실 것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26회 A형 29번 문제 검토합니다. 자, 주택법령상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해서 이미 봤던 주제죠. 자, 해서 보니까 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고자 할 때 주택 단지 전체 세대수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해서 아까 우리 봤던 주제이죠. 해서 26회 때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쟁점을 주로 이슈로 삼고 있네요. 그래서 자, 승인권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무조건 시험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분할 승인, 이 문제 답이죠. 600세대 이상일 때 분할해서 주택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 승인 얘기는 난이도 제일 높은 주제, 비우고 가실 주제. 26회 A형 30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은 해서 문제 구성을 할 때 이런 식입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좀 오래전 문제 형태인데,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에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있어서는 바로 증축형이라고 했을 때 15년 이상 경과됐을 때 15년 이상 경과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라는 것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하나하나 봐서는 의미가 없고요. 바로 이하이죠. 해당 주택 소재지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관한 토지 사용 승낙서. 이건 바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개념이고요. 나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15년 이상,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게 될 때고, 나머지 1번, 2번, 5번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계속 건드리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주택조합하고요, 특히 주택상환사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등록사업자, 토지주택공사가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뭐 총회 의결사항 아닌 걸 고르셔야 할 때 바로 주택상환사채 발행 등에 관해서 이렇게 말장난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26회 30번 문제의 답은요, 3번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관련한 쟁점들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업주체 관련해서 지금 주택조합, 조합 설립 변경 해석부터 가볼까요? 기본적으로 자,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논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지역조합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있어서는 그것이 만약 증축이라고 했을 때 해당 건물이 15년 이상 경과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 쟁점으로서 자, 공통적으로 인가라고 하는 시군구청장의 인가 필요하고요. 이에 비해서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된다. 물론 이때 설립할 때, 변경할 때, 해상할 때 공통적인 이슈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주제와 연계가 돼 있었습니다. 자, 26회 A형 31번 문제. 자, 괄호에 들어갈 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했는데, 볼까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 볼 것도 없어요. 사업계획 승인 누구한테 받습니까? 시험용으로 공부할 때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원칙이고,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 해서 국토부 장관이 사업 주체가 되는 케이스,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가 되거나 혹은 지금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원지역에서 주택 건설 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막 이거 읽어보고
해보고 싶겠지, 정리를 하고 싶겠지, 쓸데없는 짓거리고요. 외워봤자 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주제, 바로 사업계획 승인권자 탁 치고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살 붙여서 50세대 이상 시험용입니다. 그래서 5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문제에서 토지공사 등록 사업자 등 바로 국토부 장관에게 표본 설계도서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문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시장군수, 시도지사, 얀나와 바로 예외 국토부 장관이라고 해서 자, 국가 또는 토지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국토부 장관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이게 출제 이슈.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26회 때 나오고 그로 안 나왔어요. 똑같은 애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막 읽어보고 난리를 칠 거야. 안 됩니다.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분할 승인 이미 26회 때 몇 번 나와봤죠. 그래서 600세대 이상일 때만 분할해서 승인할 수 있다. 변경 승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문제를 통해서 구성을 할 텐데 쟁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원칙과 예외 문제로 갔을 때 무조건 예외 외우고 들어가야지 그것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 착실하다고 할까봐 다 보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잠시 끝났다. 건축법 관련한 쟁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